있던 며느리가 웬일인가 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입장이 달라진 며느리가 자기를 반대하던 시어머니를 자기 밑에 두고 싶었던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며느리 입김이 더 세서 꼼짝도 못하시던 할머님은 돈 많은 며느리가 혹시나 아쉬운 것 없이 손주 데리고 아들 버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사셨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말 못하고 아들이 없는 동안 할머님은 그 집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며느리에게 괴롭힘과 구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할까 싶었던 저는 그런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경제력도 없으시다 보니 며느리에게 꼼짝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할머님이 그냥 짜증과 구박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님은 그동안 제가 아는 것보다 더한 일들을 당하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제가 있어서 그나마 눈치를 봤던 건지 남편이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할머니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팔에 이게 뭐예요? 어디 다치셨어요? 왜 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넘어졌어. 할머님 팔 여기저기 멍자국이 있는 걸 보고 놀란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그냥 넘어졌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그 후로도 할머님을 주시했고 멍이 사라지지 않던 어느 날 결국 할머님의 입에서 끔찍한 속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나 며느리한테 매일 맞아. 이제는 화가 나면 말로 풀리지가 않는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를 때리기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요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으신다뇨? 사모님이 할머님을 때린다고요? 폭력은 범죄예요. 그걸 왜 참고 계세요? 당장 아드님한테 말하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셔야죠. 신고는 무슨,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풀이 당해주고 말면 그만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는 얘기에 놀란 제가 당장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님은 신고할 생각이 없으시다며 오히려 저를 말리셨습니다. 자신이 몇 대 맞아주고 대신 화풀이 당하면 가정이 모두 평안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는 할머니를 회유하려 해봤지만 할머님은 괜찮다는 말씀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왜 며느리에게 맞으면서까지 참으시는가 싶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인가 싶었던 저는 같은 부모 입장으로 할머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배타느라 나가 있는 아드님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라도 대신 할머님을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일하며 돈 버는 사정에 제가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아드님에게 알리려고 해도 당사자인 할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머님을 도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덕분에 매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저도 결국 제 자식이 우선이었는지 제 밥그릇을 지키느라 그런 며느님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그 집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몇 달 만에 돌아온다며 사모님이 저한테 저녁 준비까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혹시 다음 주에 저녁까지 일해줄 수 있어요? 그날 우리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보낼까 해서 아줌마가 저녁 식사까지 봐주고 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글쎄요, 저녁에는 저도 집에서 애들을 챙겨야 해서. 내가 설마 돈 안 쳐줄까봐 그래요? 보너스 줄 테니까 그냥 좀 해줘요. 애들이야, 치킨이나 시켜주던가. 아무튼 그날 일 해주는 거예요. 그 집 사모님 막무가내가 하루 이틀은 아니었기에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습니다.
평소 그 집 아드님 얼굴을 자주 본 적 없던 저도 그날은 몇 달 만에 아드님을 보게 됐는데 아드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할머님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는 듯 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오신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지. 몇 달 동안 못 봤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나한테는 우리 아들이 전부인데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무탈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 이번에도 아드님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제라도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면 따로 나가 살기라도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래도 그래? 내가 그런 얘기 꺼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이제 집에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모시고 산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게 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한다고. 그런데 내가 괜히 집에서 나가겠다니 뭐냐 그런 소리 꺼내면 아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 가뜩이나 처자식 두고 멀리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한테 나까지 걱정시키지는 말아야지. 어차피 나는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이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떠나주는 게 내 할 일이야. 저는 더 늦기 전에 할머님이 편해지시기를 바랬지만 결국 할머님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할머님 사정이 안타까워 오지랖을 부리고 싶다가도 나도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남의 집 사연에 너무 깊게 관여한다 싶어 애써 그 일을 잊으려고 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 시간이 흘러 그 집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오시고 제가 저녁 식사까지 챙기기로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진수성찬을 차린 저는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탁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김진수, 엄마가 밥 먹을 때는 핸드폰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그랬지? 아버지 앞에 계신데 게임하면서 밥을 먹으면 어떡해? 아, 이거 해야 한다고. 아, 그러게 나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밥을 안 먹기는 뭘 안 먹어? 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꾸 이럴 거야? 아, 그냥 냅두라고. 원체 버릇없는 그 집 아이가 또 말썽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아이가 버릇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고도 화가 나는지 사모님이 아이를 혼내고 계시더라고요. 김진수, 게임 안 꺼? 싫은데 어쩌라고. 뭐? 이게 보자 하니까 버릇이 없어. 안 되겠어. 너 앞으로 핸드폰 압수야. 결국 참다 못한 사모님이 아이가 게임하며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정말 버릇없다 싶기는 했지만 9살짜리 아이면 말을 듣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린애가 갑자기 이년아! 하며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화가 났다는 거였죠. 그렇다고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 광경에 모두 놀라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너 이거 안 놔? 그러니까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 김진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엄마 머리채를 잡고 그런 소리를 해? 그래도 자기보다 한참 큰 아버지는 무서운지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야 잠잠해진 아이는 그제서야 사모님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너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이년아? 이년이라고 했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빠한테 정말 혼나볼래? 이게 머리 좀 자랐다고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은 대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은 얼른 가서 매 가져와. 오늘 진수 가만히 안 넘어갈 거야.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도 화가 안 가시는지 씩씩거리던 아이는 매를 든다는 소리에 그제서야 겁이 났던지 더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엄마는 맨날 할머니 머리 잡으면서 이년아 저년아 하는데 그럼 엄마도 때려. 엄마도 혼내라고.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에 아드님도 며느님도 그리고 할머님까지 모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한다고? 엄마 맨날 할머니 때리고 할머니한테 인연전연 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맨날 울어.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집사람이 그랬어요? 충격을 받아 되묻는 아들의 질문에 할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비참하신 건지 속상하신지 참담한 표정으로 계신 할머니를 보자 저도 더 이상은 모른 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가 아니었다면 할머님이야 그 성격에 아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저 역시 남의 집 사정을 모른 채 하다가 방관하고 범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 생각을 하자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하고 안타깝다고 해도 피해자가 있는 상황을 묵인할 수는 없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밥그릇이 없어질 작정을 하고서 그 집 아드님께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그동안 할머님이 사모님께 많이 괴롭힘 당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집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구박하고 짜증 정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님 몸에 여기저기 멍자국도 있고 아무래도 사모님이 학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진수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평소에도 어머니한테 그랬다고요? 때리는 건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멍자국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할머님을 구박하고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거의 매일 매 맞으면서 화풀이를 당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님이랑 사모님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세요? 할머님이 사모님을 반대하셨다고 사모님이 할머님한테 억하심정이 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자기가 시집살이 당한 걸 되갚아주려고 일부러 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할머니는 자꾸 비밀로 하자 그러시고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은 저의 양심 고백에 아드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지 저한테 몇 번이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알았는지 곧장 아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그동안 엄마한테 그랬어? 그래서 그게 뭐? 어머니는 나한테 잘해줬어? 고아라고 무시하고 반대할 때는 언제고, 내가 돈 좀 생기니까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봐. 그게 꼴배기 싫어서 더 그랬어. 자기가 입 다물고 괴롭힘 당한다는데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뭐? 당신 진짜 인간 맞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주제 이제 와서 아무 잘못 없는 척하지 마. 당신은 내가 시집살이 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없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다들 내 덕에 먹고 사는 주제 당신들이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욕먹을 이유 없으니까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당신 엄마나 알아서 챙겨. 하지만 사모님은 미안하거나 잘못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듯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싸움하기도 귀찮다며 짐을 싸서는 도망가듯 호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네요. 그걸 본 저는 이 집 식구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알고 있던 마지막 비밀까지 전부 털어놓게 됐습니다. 할머님 일만 해결되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망연자실에 있는 아드님을 보니 알기 싫은 진실이라도 알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얘기하는 김에 전부 얘기할게요. 사실 사모님이 따로 만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사모님이 몰래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약속이 있으시다면서 나가셨다가 외박하신 적도 종종 있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심이 돼서요. 저도 제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정황뿐이었기에 얘기를 하면서도 이 말까지 하는 게 맞나 고민이었지만
혹시나 사모님의 외도가 사실이라면 식구들이 사모님에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위험을 감수하고 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날부로 그 집 일을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죠. 다행인지 아닌지 사모님에게서 보복을 하겠다던지 하는 연락은 없었지만 어쩌다 그 집 일에 엮인 저로서는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못된 사모님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고 몇 달이 지나서 할머님께 연락이 오게 됐어요. 전과 달리 밝아 보이는 할머님의 목소리에 저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다 자네 덕분이지 뭐.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 말이야. 그래서 자네한테는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연락을 했어. 제 덕분에 일이 잘 됐다며 안심하시던 할머님은 제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님에게서 듣게 된 사건의 마지막은 정말 놀랍고 통쾌했습니다. 제가 의심을 했던 대로 그 집 사모님이 남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제가 흘려준 언질로 사모님의 뒤를 캐던 아드님이 사모님이 불륜을 저지르는 정황을 잡았다더라고요. 그날 화가 난다며 호텔로 도망가듯 나간 사모님이 사실은 호텔이 아니라 그 남자의 집으로 갔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불륜을 잡았고 아드님은 그 일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모님의 상간남이 다름 아닌 사모님의 동업자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모님이 주식을 시작한 것도 다 그 남자 때문이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웬 사기꾼을 만난 사모님이 그 사람과 함께 주식 투자 사기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모님이 벌여들였다던 투자 수익들은 전부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이었다네요. 개미들을 속여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 돈으로 졸부가 돼서는 자기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남편 몰래 바람을 피고 다녔네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모님이 다들 머리가 좋아서 주식을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불륜으로 그런 사기 행각까지 드러난 바람에 할머니의 아드님은 자기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 상간남과 며느님은 주가 조작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답니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제서야 그 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사기를 쳤는지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드님이 늦지 않게 둘의 덜미를 잡아 바로 경찰에 넘겼기에 망정이었지 그 인간들이 돈을 들고 튀어버렸으면 아마 그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계속 피눈물을 흘릴 뻔했다네요. 결국 사모님과 상간남은 경제사범으로 실형을 받게 됐고 아드님과 사모님 역시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도 설마 그런 상황까지는 몰랐는데 얼떨결에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이 됐더라고요. 저도 남의 집 일에 관여할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왠지 제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 며느리에게 학대당하던 할머님이 안전해지신 것이 제일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할머님 일을 알게 된 아드님은 이제라도 할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결정을 할머님이 제일 반기셨죠. 이제 우리 아들 위험한 뱃일 안 하고 집에 있을 거야. 사정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사업을 해볼 생각인 것 같은데 나도 돕고 다 같이 힘내면 좋아질 거야.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아유, 제 덕은 무슨요. 저야 더 일찍 돕지 못해서 속이 상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일이 다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생각하면 왜 그런 고집을 부렸나 후회스러워. 자네 아니었으면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었을 텐데 다 자네 덕이야.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자네 잘 되라고 꼭 기도할게. 저도 뭘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듣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복을 빌어주신다는 할머님의 말씀처럼 제게도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게도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또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열심히 애청자로 사연들을 잘 듣고 있을게요.